자, 돈에 이기는 마법, 돈 이기기 위한 전술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돈이 돈으로 안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돈으로 보이면 내가 이걸로 먹으면 치킨 사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뭐냐면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치킨에 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판단력이 떨어져요. 거리를 두고 객관화가 가능한 이 상태를 만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오늘은 첫 화면이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시죠? 지난주 5월 31일 월드비전 꿈 디자이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꿈 디자이너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현실로 만드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처음 30분간 아이들 시선이 딴 곳을 향했는데 30분 지나니 한 친구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뭔가를 찾으려는 간절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들이 변화하길 바랬고 저의 진심과 외침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경험을 우리 전우회분들에게도 전달하고자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체득한 지혜로 여러분의 꿈이 단순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 될 수 있는 방법론들이 강의에 담겨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닌 도구입니다. 여러분 꿈을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30년 경험과 한때 간절했던 소년의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98년부터 금융권에 여의도에 있었고 지금은 경제를 교육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경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런 고생을 했었던 실제 입장을 겪어본 상황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조금 더 예주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해 주면 시간이 약간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다른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포멀하게 얘기해 주는 얘기들을 많이 앞으로 살면서 들을 텐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어떻게 사회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그 상황에서 진짜 무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온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후배한테 얘기를 해줄 텐데 아마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하는가에도 그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몇 개 건져가길 바라요. 장기적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자꾸 여행, 옷, 컴퓨터 구입 등을 사용합니다. 중간에 지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몸을 갖고 있죠. 이 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진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과정에 처음으로 우리는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다세포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점점 진화했다가 방향을 잡는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나가다가 뭔가 막혀. 그러면 한쪽으로 틀어. 그래서 가다가 또 틀어.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집에 가면 로봇 청소기 있는 분들 보시면 로봇 청소기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가다가 부딪히면 한쪽으로 돌아. 그러다가 먼지가 있어? 그러면 이 먼지 주변에는 다른 먼지가 있을 확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을 많이 움직여. 라는 방식이 이게 최초의 생명체가 방향을 잡기 시작한 생명체를 모방해서 로봇 청소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를 만들었던 이 방식이 처음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 방향을 잡기 시작한 기본 것을 무엇을 잡아내냐면 냄새를 잡아내는 부분을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후각, 청각, 시각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게 우리 인간으로 온 포유류는 최초의 감각이 냄새예요. 그래서 이 냄새를 맡기 시작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한 것이 우리 뇌를 가장 만든 기초가 냄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누군가를 만났어, 친구들을 만났어.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냄새가 왜 이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은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꼈는데 남녀를 만났는데 얘가 생긴 거는 비슷하게 두 명을 만났는데 얘도 잘생기고 얘도 잘생겼어. 얘도 이쁘고 얘도 예뻐.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더 좋아.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왜 쟤가 좋지? 그 냄새에 끌렸을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뭐냐면 나와 유전자 구조가 비슷할 경우에 끌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끌리는 것의 가장 큰 기본적인 부분은 냄새가 먼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각은 인간이 시각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시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지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무의식적인 판단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의 냄새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든 사람들, 아저씨는 아직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 냄새들 싫잖아요. 그게 바로 그 냄새의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나중에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되면서. 반대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것들을 좋아해요. 그 냄새가 좋은 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잡고 있는 이러한 감각들이 마음이라는 것을, 감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마지막에 이성이라는 우리 인간의 뇌라는 이 부분이 세 가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뭐냐면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자꾸 뭔가가 사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때 얘를 이성을 가지고 지금은 이것은 생각해봐. 여기도 돈 써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하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한테 아무리 설득해봤자 안 먹혀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마음에다가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무언지 사실은 감정에 호소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정말로 여행, 옷, 컴퓨터.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컴퓨터 구입보다는 여행보다는 옷을 후순위로 혹은 선순위로 가장 얘는 어쩔 수 없고 세 가지를 일단 두 가지로 줄이자라고 해서 그래 컴퓨터 일단 빼고 여행하고 옷은 내가 하고 컴퓨터는 줄여볼래. 이게 훨씬 더 리스트를 만들면서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리스트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보다 내가 고민해야 되는 대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 부분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활용해서 내 소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회가 계획했던 것과 계획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으면 아저씨가 여러분들 나이에서 살아가던 때는 계획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이 정도 되고 계획할 수 없는 부분이 한 이 정도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빨라지고 하면서 계획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줄었어요. 이런 식의 구조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게 중요할 땐 이런 세상엔 효율이 중요해요. 근데 이럴 때는 뭐냐면 계획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응이 중요해요. 그럼 대응이 중요한데 예금을 여기 지금 통장이니까 하나에다가 적금을 이만큼 전부 다 놨어, 남는 돈을. 그러고 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 라고 하면 이 적금을 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때는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쳐봐요. 근데 여기는 이게 80%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적금을 깨야 되는 일이 이때보다 20이라고 합시다. 계산을 위해서 4배가 증가하는 거죠. 더 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적금을 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그러면 이 적금을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3개로 나눠 놨다면 그러면 이 상황이 발생했지만 얘만 깨면 된다 라면 얘네 둘은 유지할 수가 있어지죠.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금리나 여러 가지를 잘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 사회 구조의 변화에 분리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쓸데없는 소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명한 소비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단 현명이 뭐냐라는 것인데 현명하다라는 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내가 현명한지 아닌지 글쎄요. 계속 길을 가야 되는데 일단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를 파악하고 할 때는 이 데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파악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하면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 정보가 되는데 옛날엔 이걸 더 가공하고 연결하면 뭐가 되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런 점점이 있는 거고 이 점점이 있는 건데 여기 좀 모여있네? 얘는 모양도 좀 다르네? 이런 식으로 파악되면 정보가 되는 거예요. 지식은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식이 돼요. 근데 지식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혜는, 여기서 얘기한 현명함은, 이 현명함은 지혜의 단계인데, 현명함은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돼서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면 여기가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을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서 이거를 안 하고 얘는 빼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구나.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하지? 라는 부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것에 대한 얘가 이 정도 쓸데없는 게 아니라 얘는 실제로는 이 정도 쓸데없는 거네 라고 이해가 되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부 다 안 하게 돼요. 그만큼 전체에 대한 연결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짧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이 늘어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는데 인생의 만족감이 맥스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실수를 지가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 맥스인 사람은 약간 오버한데 여러분들이 평생 만난 사람 중에서 지금 저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왜 저일 수도 있냐라고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어떻게 해서 무언가를 그만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무언가를 얻어서 만족감이 커지는 것과 세상이 무엇을 줄였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만족감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지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한다라고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단점만 있는 것도 없고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장단점을 둘 다 다룰 줄 알아야 그래야 삶이 좋아집니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플러스 1의 범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은 플러스 1의 범위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잠재적이든 여러분들은 못 보고 있지만 남은 보고 있든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도 갖고 있는 범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합시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있는데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또래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보다 여러분들 인내력 약해요? 아니면 토요일 날 와서 이 시간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집중돼서 한두 명의 자는 사람 빼놓고 얘기 들을 리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당연히 이거를 제대로 쓰려고 이 방향으로 가야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왜 갑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가 안 되거나 아까 전에 소비가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방향도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냐면 이만한 정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중심을 제대로 못 잡은 사람과 여기에 있지만 나는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 나 이것도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감내하고 여기서 얻는 것도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은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누군가 좋은 일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만해졌다고 해봐요. 제 30대 후반이 이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엄청나게 쏠려서 무너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의 단점은 이게 있구나 라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 전체를 다루기 시작하면 내 삶은 이만했던 사람 중에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균형감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과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이 생기면 미련이 줄어요. 내가 어제 게임할 때 그 왼쪽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어제는 즐겁게 그 게임했고 거기서 끝났고 다시 오늘 하고
등등 여러 가지의 미련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에 여유가 생겨요. 세상에 무엇은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건이 완결돼서 행복해지는 거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차면 됩니다. 곧 20살이 되는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금융상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0살이 되시면 일단 사회생활을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를 기본적으로 100세를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근처에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를 지금 20을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성장이 중요하지 안정이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때는 성장이 이만큼 중요하고 안정은 요만큼 중요해요. 저는 성장은 요만큼 중요하고 안정은 이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이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 맞게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뭘까 세상에서 성장하는 게 은행 예금은 아닙니다. 은행 예금은 이쪽의 안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세상을 이해 수준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조합해서 적립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얼마씩, 한 달에 용돈의 20% 혹은 월급의 20%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눠서 이 비율을 가지고 가장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산업,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뭐냐면 데이터에 관련된 거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핸드폰 게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저보다 훨씬 높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제1제당의 만두를 잘 파네? 라는 걸 가지고 제1제당 주식을 사는 것도 저한테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는 어떤 데이터 지금 AI가 보니까 지금 제미나이가 알파고가 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내가 실제로 써야 되고 앞으로 쓰면 나는 정말 친구들보다 훨씬 못 살 것 같고 하면 그러면 구글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 적립식으로. 이런 식으로 성장이 포커스된 부분들이 기업이나 국가나 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가격 변동이 커요. 그거를 나누어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ETF 시장에 가보시면 이러한 지금 얘기했던 그 성장, IT, 빅테크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있는 이러한 성장에 포커스된 그러한 ETF들이 많이 있어요.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걸 나누어서 사시기를 바라요. 비중을 나눠서. 주식과 코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주식은 근데 여기 주식 계좌가 있으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주식 계좌가 있는 사람 2명. 오케이. 역시 주식 계좌가 있는 사람이 얘기할 때 끄떡임이 제일 크구나. 자, 코인은 주식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실체가 무엇이냐예요. 실체가 얘는 회사예요. 응? 이 친구들이 뭐야? 안 들려. 삼성? 게임 회사가 뭐가 있죠?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 뭐가 있어요? NC소프트? 걔는 요즘 게임을 잘 못 만들어요. 또 하나 있는데. 넥슨? 넥슨? 오케이. 넥슨이라고 합시다. 넥슨 주식.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에 상장이 돼 있어요. 일본이 상장이 돼 있는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이 회사의 회사가 가치가 이만큼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회사가 게임을 잘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1조라고 할게요. 근데 주식이 한 주만 있어.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은 1조짜리의 주식이에요. 10주가 되면 1000억짜리의 주가가 되고 10주가 되는 이런 식으로 주식이라는 실체 회사가 있는 게 주식이고 코인은 실체가 정확하게는 없거나 애매하거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도 요즘은 다 은행 카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실체가 있죠. 카드라는 게. 일단 플라스틱이라는 실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실체가 있다라는 게 돈에는 있고
두 번째는 돈이라는 실체가 있죠. 종이라는. 근데 문제는 이 종이를 만드는 것과 이 종이를 만드는 것에 원가가 얼마겠어요? 원가가 거의 비슷하겠죠. 원가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지금 5배 차이가 나요. 그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차이는 이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5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가격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가격의 차이는 누가 정한 거냐면 이것은 바로 정부에서 한국은행이라는 데를 통해서 돈의 가치라는 걸 하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약속인데 이 약속이 정부가 믿을만 하면 그러면은 이 약속이 계속 지켜지는데 정부가 만약에 힘이 점점 약해져.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돼버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을 전보다 신뢰할 수 없어지네라고 하면 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예전에는 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이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 믿게 되면 이걸 하는데 10만 원을 달라고 해도 물건을 안 사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때 돈의 가치가 독일 같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가 졌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러면 전쟁에 졌다는 얘기는 정부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정부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10,000분의 1 가치까지 빠져요. 독일 화폐의 가치가. 그러면 기존에 1일면 살 수 있었던 걸 만을 갖다 들이대야 하나를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치의 변동이 생기는데 바로 그런 사회적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코인은 뭐냐면 니들 이거 하는데 이렇게 화폐 만드는데 종이돈 이 종이돈 니네 그냥 정부가 믿어라고 해서 한 거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100만큼 있다가 필요하다고 1000만큼 늘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 또 10,000만큼 늘릴 거잖아. 계속적으로 늘려가면 이 가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잖아. 니들을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지 않은 방식을 대안으로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 코인이라는 애는 전체 발행량이 시간이 갈수록 얘 돈은 뭐 이렇게 찍든 이렇게 찍든 지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이상 발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가 더 있어. 신뢰라는 걸 안 적었나? 사회적 약속. 이 약속이 더 잘 지켜라고 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만들어 놔서 이걸로 앞으로 계속 쓰면서 잘 살자라고 하는 개념이 코인이에요. 펀드, 주식, ETF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주식은 지금 방금 설명했고 주식 펀드는 뭐냐면 저 같은 매니저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고 운영하면 좋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들의 가치를 막 분석하고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돈을 100만 원을 만약에 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어떤 아줌마한테 또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할게요. 100억 원을 모아. 이게 하나의 펀드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면 수수료를 조금 띄고 이 원금과 수익을 이렇게 돌려주는 게 이게 펀드예요. 근데 지금은 이 방식이 잘 안 통하고 사람들이 직접 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뭔가를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다시피 이 정보라는 것을 얻는 게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전문가들은 많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얘들이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수익을 이만큼 낼 때 전문가는 이만큼 낼 거야 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이를 전문가 사회가 정보가 흔해지면서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내가 수수료를 내면서 왜 돈을 맡겨? 미쳤어?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라고 하면서
ETF라는 것을 하는데, 이 ETF는 뭐냐면 얘도 펀드는 펀드인데 Exchangeable Trade Fund, ETF라는 Exchange Trade Fund라는 건데, 주식시장에 이만큼이 있으면은 주식시장 전체에서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을 뚝 띄어가지고 얘랑 동일하게 펀드를 만들어요. 얘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펀드를 만들어. 그래서 투자자인 내가, 여러분이 직접 나는 주식시장이 여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럼 A 펀드를 사겠죠. 아니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여기가 미국 주식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한국 주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 미국 주식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A 사겠죠. 아니야. 비주식, 나 이제 한국이 선거 끝나고 나면 좀 우리나라가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하면 한국 주식 사겠죠. 그거를 바로 직접 사는 방식으로 그냥 동일하게 복제해서 만들어 놓은 게 ETF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는 개념입니다. 주택청약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주택청약은 나라에서 만든 제도고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여러분 세대한테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뭐냐? 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집이 엄청나게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섬나라인 일본도 섬나라지만 우리도 여기가 못 가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섬나라예요. 그래서 섬나라에는 땅을 더 못 넓히고 좁다라는 것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 제대로 된 부동산도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산업을 살리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랑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힘을 거기다가 많이 줘야 돼요. 그 방식의 하나로 탄생한 게 주택청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주택청약을 가입하면 다른 예금이 있고 주택청약 예금이 있으면 얘한테 금리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얘보다.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죠? 이 방식으로 여기다가 돈을 더 몰아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동산을 살 때 청약을 해서 새 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메리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자원을 부동산에 갈 수 있도록 한 게 지금까지고, 지금은 일본이 1990년대에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꾸역꾸역까지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너무 사회적으로 쏠려 있어요. 여기 말고 나머지는, 여기는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말이 안 되고,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이 주택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을 통해서 따라 올라가서 여기를 가는 건 불가능하고, 여기는 안정도가 높아지고 하면 이 주택청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메리트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중요해지지 않을 건데, 예금은 높으니까 금리는 요건 활용하시길 바라요. 신용점수는 정확히 어떤 시스템으로 매겨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신용점수를 매기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신용점수를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일정 부분의 소득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의 커리어나 이러한 경력에 대한 증명이 있으셔야 되고요. 뭐 재산이 있으시면 재산에 대한 증명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 거래에서는 이게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금 금액이 많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시고, 그리고 그 빌린 돈을 잘 갚으셔야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 제 버전으로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용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의 신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단어인 신용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이 신용은 뭐냐면 금융기관에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 신용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넣는 사람보다 대출을 받는 사람이 10배 이상 더 수익이 높아요. 은행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않는 사람의 신용 점수는 낮아요. 근데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 라고 하면 제일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나한테 금융기관에 손실을 내게 만든 주체죠. 거기가 제일 안 좋겠죠.
라는 부분의 점수로 되기 때문에 이 신용 점수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게다가 요즘은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아니냐 한마디로 이 신용 점수를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확하면 돈 빌려주는데 갚을 수 있어 없어 라는 거 얘는 몇 점짜리야 라는 건데요. 요즘은 이제 SNS 검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이민을 오려면 SNS 검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주 악랄한 사례처럼 보이는 게 미국이고, 저 인도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담보가 너무 없어. 하지만 SNS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데도 또 이런 정보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SNS들 지금 활동들이 향후의 제 세대보다 훨씬 더 나중에 모든 데이터가 되고 AI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나만 보기로 해놔도 AI를 악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거 들어가서 다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는지가 향후로 사는데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 주식이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주식 모든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면 떨어지면 이게 싸다라고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가치가 동일하게 있는데 가격만 내려가면 싸진 거예요. 하지만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더 이상 아무도 사지 않는 게임 아이템이 되면 이건 싸진 게 아니라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가지고 싸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치와 가격이라는 거를 둘 다 보고 싸다냐 안 싸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다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가치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예를 들면 최근에 예를 들면 유가. 지금 유가 가격이 계속 이래요. 주식 가격은 빠졌다 올라가는데 유가는 계속 이러고 있어. 왜 그러냐?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싸움질하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못 돌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빠지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되고 12월 3일 계엄령 이후 트럼프 취임 이후 등 여러 사유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 시점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 변화가 이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얘기를 섞어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 너무 많은 걸 설명드렸으니까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는 세상에 미국이라는 선도 사회가 있으면 한국이라는 사회는 여기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거보다 더 전에는 여기 한국이라고 넣기 전에 일본이 있었어요. 여기를 한국이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 안 되시겠지만 우리 세대에는 1980년대, 90년대에는 일본 노래를 그대로 카피해서 표절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가 서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거 표절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곡 만들어서 대박 냈어요. 그런 식의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쫓아간다고 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이 지금 여기 K-팝이 여기 와 있죠. K-팝이 지금 얘네들이 와서 우리 걸 듣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종목에 이 순서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순서라는 개념이 없어졌다시피 다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하면서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AI는 미국이 더 잘하죠. 음악은, 대중음악은 우리가 더 잘하죠. 자동차는 중국이 더 잘 만들죠. 지금. 이런 식으로 시계열의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답이 한마디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돼. 지금은 저렇게 하면 되라는 게 없이 내가 정말로 잘해서 이 모든 전체 지구의 매력을 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 라는 걸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불확실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앞으로 장래를 선택할 때 일을 선택하실 거잖아요. 왜냐?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근데 일은 그 얘기들 많이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정말로 좋아해.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정말로 좋아해. 근데 음악을 직업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어. 내가 춤을 정말로 좋아해. 근데 일로 하니까 재미없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취미라는 것은 내가 즐거움을 찾기 위한 활동이에요. 근데 일이라는 것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즐거움은 사라지고 필요가 해야 된다라는 예가 올라가면서 취미가 안 되고 일이 돼버리는 이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선택할 때 뭐라 하냐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70%, 즐거울 때가 3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면 별로 좋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이 힘들 때도 내가 할만해 라고 하는 좋아하는 기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힘들 때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나? 이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길 바라요. 이게 돈을 다루고 이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말일 텐데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면 다 알죠? 판도라의 상자. 자, 판도라의 상자에 이게 열리면서 인류 문명에서 그 안에 들어있던 많은 게 나오면서 다 날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세상이 이상해졌다라는 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의 이야기인데 근데 마지막에 결국 그래도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게 얘기죠? 마지막에 하나가 뭐가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것들로 사회가 다 개판이 됐지만 이 희망을 가지고 이거를 이겨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판도라의 상자 얘기인데 진짜로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희망도 느낄 수가 없어요. 희망 같은 소리. 웃기지 말고 진짜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에너지도 안 나고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 순간에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진짜 바닥에는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삶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 4분면에 여기를 겪어본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점점 살아갈수록 계속 살아가면 중요한 가치가 이게 점점 중요해집니다. 근데 힘들어 본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 여기서 어린 시절을 자란 사람들, 여기서 자란 사람들, 여기는 모르겠다. 여기서 애매하니까 뺄게요. 이런 애들은 이런 개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 바닥을 잡아보는 것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갖고 있는 것의 장점인데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버텨야 되는 상황들이 구조적으로 많이 증가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간 이 삶의 경험을 그때 느꼈던 이 인내력을 이걸 쓰시면 돼요. 현재 국내 해외 주식시장의 상태가 어떤지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정치의 영향이 되게 커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 중국이 시진핑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을 볼 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 그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주시장이 10% 빠졌다가 10% 올라갔다 막 이런 상태에 있어서 정치권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예민하게 판단하는 게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큰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안 하고 저 같은 오래 한 사람도 계속 그 사람들 입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얘기 나오면 좋게 반영하고 나쁜 얘기 나오면 나쁘게 반영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당장 사용 가능한 돈은 최소한 얼마 정도를 가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 수준과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부동산을 되게 비싸게 전세 정도는 해야 결혼한다 뭐 이런 20대, 30대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준이냐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준을
사회적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회적 기준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의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최소라는 것이 있죠. 근데 최소는 나는 지금 좀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편한 게 나의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다 힘들게 산 사람인데 우리의 최소 기준은 분명히 대부분 여기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여기를 너무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준과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기준을 적당히 맞추면 좋겠고 제가 금액으로 어떻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 하신 노력은 무엇인가요? 똑같이 하고 성공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 이 여의도에 있는 애들은 다 스카이 나오거나 유학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집도 좋고. 그래서 얘들하고 해서 내가 차이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엇을 했냐면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고 나서 공부를 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거 가지고 평생 살다가 이상해지는 인간들이 사회에서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음에는 경제를 해야 되니까 경제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권, 4권을 읽게 되는데 그 다음 달에는 저번 달에 읽었던 4권 중에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6권이 돼요. 그 다음 달은 8권.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점점 붙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읽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알게 돼요. 그 내용들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다 알았으니까 다른 걸 해볼까? 역사를 공부해요. 그러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주제당 400권 정도씩의 책을 계속적으로 읽어가서 지금은 한 4, 5만 권의 책을 읽었는데 한 25년 정도 동안. 그래서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정보는 빠르지만 정보가 깊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힘이 약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책을 보면서 나 자신과 지식과 지혜를 같이 접하게 돼요. 이 3가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아니라 얘는 좀 느리지만 얘가 깊어지는 이 방식이 만들어져요. 이게 누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 힘이라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힘이 생겨요. 이게 투자를 하기 위해 살기 위해서 한 노력 중에 성공한 것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 중에 큰 부분입니다. 강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저는 지금은 자유와 사랑이라는 2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서 온 것 같다는 게 뭐냐면 인생은 사분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 때 이쪽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만 있었던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개선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크기를 하라고 할게요. 변화의 크기가 크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만 계속 있게 되면 해줄 얘기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를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 나이 때 여기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생겨요, 삶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태어난 제가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자식들은 약간 이쪽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죠. 하지만 좋은 만큼 이걸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올라오기도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4분면 전체에 대한 이해의 크기가 삶의 중반이 되면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데 이때가 되면 이 넓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삶의 방향을 여기서 이렇게 직선적인 삶이 아니라 이 전체의 범위를 키우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는데 그때 그게 가장 성공적인 투자 같아요.
돈이 순환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순환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해주신 분은 반갑습니다. 이런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뭔가 좋은 활동을 하면 용돈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용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추가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인 거지. 그냥 질문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찾아보고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상대가 나를 와서 저 사람이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근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찾고 있는 부분에 자기도 뭔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질문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런 데 와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서로 간에 뭔가를 연결하고 연결해서 무엇을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내 인생의 시간을 쓰고 있을 거잖아요. 이 시간의 의미를 더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한테 받은 게 이 질문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이 나가는 거죠. 자, 돈이 순환한다는 말은 지금도 방금 순환했습니다. 지금도 방금 순환했죠. 돈이 순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심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어디? 정답.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가운데에서 손을 센 상태에서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만 돌리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들 이쪽에 있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오른손잡이가 많고 인간이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이렇게 하긴 불편해요. 근데 이렇게 하긴 편하죠. 우리가 경례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연애할 때 여자 꼬시고 남자 꼬실 때 자꾸 내 마음이 너야 라고 하는 이러한 뻥칠 때 사용하기 편해서 이쪽에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심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를 하면 온 몸에 피가 돌죠. 돈이 바로 경제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돌리기 위한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이 전체가 잘 돌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잘 도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저씨가 1973년생이에요. 여러분들은 대강 몇 년생이시죠? 09년생이세요. 자, 그러면 73년에서 09년 사이까지는 계속적으로 세상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비립빈 부익부가 심해졌습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1%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전체 사회 재산의 50%예요. 1973년도에는 1%가 갖고 있는 재산은 전체 재산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심장 안에만 있는 애들, 요 1% 안에 여기서 멈춰 있는 게 비중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사회 경제에 돈이 제대로 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은 안 돌고 있는데 사회 전체는 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늘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있는 돈의 양을 100이었는데 이거를 200, 계속 500 이런 식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경제를 돌리고 있어요. 그게 돈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차선으로 하고 있는 행위예요. 사실은 빈익비 부익부 문제를 해결해서 이 부분을 돌릴 수 있지만 인간이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높은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이타적으로 살기가 되게 어려워지나 봐요. 어떠한 특정한 선을 넘어가면 저는 이걸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권력이든 정치적 권력이든 문화적 권력이든 여러분들 아이돌도 여러분들한테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매력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쓰게 만들잖아요. 아이돌들이. 그러한 권력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돈을 돌리는 데에 대한 관심도들이 떨어져요. 그 시스템이 지금 오랫동안 30, 40년, 40, 50년 가까이 되면서
매우 심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되돌리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돈에 이기는 방법, 돈을 이기기 위한 전술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누구십니까? 질문자. 이 질문. 주무시고 계시나? 네. 자, 돈에 이기는 방법, 돈 이기기 위한 전술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돈이 돈으로 안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돈으로 보이면, 아, 내가 이걸로 먹으면 치킨 사는데, 우리 PD님의 대표적인 경우십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뭐냐면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에 대한 현상, 현재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 가버렸어요. 치킨에 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100이었다가 110이 되거나 90이 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 움직임을 그냥 숫자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거리를 두고, 이게 용어가 좀 여러분들한테 오해가 있을 때 일단 좀 객관화라고 할게요. 저는 객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념으로 객관. 거리를 두고 객관화가 가능한 이 상태를 만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기까지는. 이거는 버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차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인이 되고 처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가 더 좋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이게 금융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책과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사람한테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상황에 노출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로 인생에 뭔가에 좋은 느낌과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한테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과 저 같은 경우에 책,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무엇인지 잘 찾아보십시오.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가치관과 가치가 영어로 따지면 철자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가치는 value잖아요. 가치관은 영어로 value에 s 하나 붙이는 게 가치관입니다. 용어가.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떠한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치관은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개념이기도 하면서 개인의 가치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만들어진 방식은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 질문한 친구. 인간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인간이 뭡니까? 라고 정의하면.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 사회적이지 않은 동물들도 많아요. 혼자 생활하는 동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를 더 정의한 건 저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생각과 동물과 이렇게만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은 솔직히 없어. 남들이 좋다는 거 좋고 남들이 나쁘다는 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야 나의 생각도 있고 사회적인 생각도 이해하고 있고 이 상태가 진정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가치와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가치관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39세의 그 어느 날, 그래서 뭘 했냐면 도대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미쳤나? 돌았나? 왜 나도 좋지 않고 남도 좋지 않은 이 느낌 뭐지?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쭉 나열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중요하고 저도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할 것이고, 뭐 이 중요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과연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 굉장히 많죠. 그런 다음에 줄여갔어요, 개수를. 그럼 이때보다 줄었죠. 또 고민해. 또 줄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자, 여기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 둘을 줄이면 이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 못 가겠더라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줄인 게 뭐냐면 저는 자유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개인이라는 존재로서는 자유가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이지 않은 정신적으로도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게 개인의 차원이고, 내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하는 거 불가능해요. 내가 멋져 보여? 내가 멋져 보이려면 남들이 나를 멋지게 봐줘야 내가 멋지다고 느끼는 거야. 나 혼자 거울 보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러고 있어봤자 하나도 멋지지 않아.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단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와 사랑이 제 가치관입니다. 네. 많은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 기존에 있는 구조 하에서 이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빼고 그냥 이래라고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왜 지금 기존에 20대한테 투자를 왜 적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연금제도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부양받아서 살겠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제도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그런 뭔가 현상이 있다면, 그 현상이 진짜 안 좋던, 진짜 좋던, 안 좋으면 안 좋은, 좋으면 좋은 이유는 항상 있어요. 이유를 파악해야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럼 왜 이러고 있느냐? 지금 얘기한 질문이 사실은 그렇게 생뚱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존의 사람들이 전보다 더 오래 살아요. 수명이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경제적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나 아니면 권력을 놓기 싫고 하는 부분들에 이 부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되는 사회적 구조인데, 그게 이 사는 것 때문에 달라졌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기술 변화가 너무 빠른 걸 여러분의 지금 세대는 지금은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고 익혀가는 것인데, 이 오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PD님 어디 갔지? PD님이 이제 40이 됐는데, 맞나요? 40이 되는 정도 나이 이상 때부터는 이것이 두려워요. 두렵고 오래 가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공포감이 사회적 전체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걸 못 놓겠는 거야. 라는 부분의 현상이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못 준다, 안 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존의 이 상태에서 요 오래 삶이라는 새로움만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에 새로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AI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AI를 안 쓰고 있다라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요즘 무료로도 많이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과 이제 로봇이 합쳐져 가지고
이 발전 속도가 이제는 지금 중국에서 유니티가 올해 안에 가정용 로봇을 출시할 것 같아요.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애완견 대신 로봇 데리고 사는 사회가 되거든요. 이런 식의 발전이 오면 이제는 경제적 필요를 채우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전에는 사람이 생산하고 사람이 소비하는 사회에 우리까지는 산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로봇이 생산하고 사람이 소비하는 시대에 살 거예요.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누군가 생산하고 누군가 소비하고. 이 부분 때문에 경제적 필요성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기회, 직장, 일자리 하는 부분에 대한 이 개념이 한 20년 정도면, 여러분들이 20년이면 우리 지금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년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한 120세 세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때 되면 40 해봤자 인생의 3분의 1 정도 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구조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 우리들 안 논력화하는 거 자기들도 놓고 여러분 세대에도 같이 놔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공포만큼은 공포가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안 줄 수 없어야 주는 건데, 이 구조 때문에 안 줄 수 없어지는 게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기회에 대한 부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가 이거를 해야, 아까 전에 필요라는 얘기 했잖아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는 그 생각을 지금보다는 조금 저는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보다는 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이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게 인간한테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매력을 얻기 위해서 예전보다는 이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의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간호사는 대체 안 된다. 근데 의사는 대체된다. 왜냐? 의사는 로봇이 대체하는데 간호사는 그 감정적인 소통을 계속 인간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속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보는, 무엇이 더 좋은 일자리고 유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지금 매우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보다는 내가 꾸준히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은 질문이라서 이거는 좋은 질문. 응원합니다.